자, 스텝 1에서 질문 있습니까? 몇 번? 138번 한번 풀어줄까, 그럼? 네? 자, 우리가 원이라고 하는 걸 통칭해서, 어, 2차 곡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제가 2차 방정식은 아니잖아. 2차 함수도 아니고, 쟤는 함수는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 녀석 같은 녀석들을 2차 곡선이라는 카테고리에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물선도 2차 곡선이고 타원이나 쌍곡선 같은 개념들도 다 절로 밀어넣는데 일단 원을 2차 곡선이라고 할게.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건 이런 개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차피 접선도 직선이죠. 그러니까 몇 가지 성분이 필요한 거야? 두 가지. 기울기랑 점. 근데 점은 오픈해줬어. 3,1이라고. 이제 뭐만 알면 돼? 기울기만 알면 되죠. 항상 수직이죠. 이건 언제 배웠어? 중3 때 배웠습니다. 원과 접선에서. 그래서 중심에서 내리 그으면 접선과 항상 수직으로 만난다. 그럼 0,0과 3,1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3분의 1. 3분의 1. 그럼 이거의 수직이니까 얼마야? 그럼 접선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구하는 게 일반적이야. 이 스탠다드한 풀입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3 플러스 1. 그래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10이라고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이 5번인데 지금 완벽하게 표현되어 있죠. 2차 곡선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이고 접점이 3,1이잖아. 그럼 이거는 공식화 시키면 그냥 바로 구해지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공식 같은 개념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 공식 같은 개념도 만들어 쓰는 건데 접점 A, B를 알고 있었을 때 라는 경우와 기울기 M을 알고 있었을 때의 공식이 다 있긴 해요. 근데 이거는 이 공식은 내신 대비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거를 외우게 하고 싶긴 해. 나도. 근데 그거는 지금은 아니고 한 보름 정도 남았을 때 그때는 외워서 풀자가 기본적인 마인드인데 아직은 요 전체적인 시스템을 좀 이해하는 거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 이거야. 그리고 어차피 공식 외우는 건 맘먹고 한 2, 30분 투자하면 외워집니다. 그리고 그 공식을 머릿속에 잘 이렇게 보름 정도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리고 까먹어도 돼. 어차피 그 이후에 나오는 이런 접선들은 공식으로 띡 하고 나오는 것들보다는 상황을 이해해서 푸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공식을 쓰는 방법도 좋긴 하죠. 근데 그거는 내신 바로 앞에 단기간에 딱 외워가지고 풀어나가는 거를 추천하고 아직은 그래도 한 5주, 4주 반 정도 남았잖아. 그러니까 아직은 상황을 조금 이해하듯이 푸는 거를 추천합니다. 외우는 건 되게 쉬워. 이게 접점을 알고 있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외우는 게 편합니다. 우리가 x제곱이 나오면 ax라고 쓰면 되고요. y제곱이 나오면 by라고 쓰면 되고 x가 나오면 2분의 x 더하기 a라고 쓰면 되고 y가 나오면 2분의 y 더하기 b가 쓰면 돼요.
이거는 간간히 써요. 이건 잘 안 씁니다. 우리 교재에도 그거 외우라고 나와 있나? 우리 교재는 이론책이 아니어가지고 되게 라이트하게만 나오는데 그래도 있네. 39쪽에 써있긴 하네. 39쪽에 mx 더하기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고 외우라고 써있는데 이것도 한번은 만들어지는 과정은 보여줄 거예요. 그 다음에 외우기를 시켜야 되겠죠. 네. 한준이는 스텝 1에서 질문 없어요? 천천히 해보자. 네, 우리가 두 개 숙제를 한 건에 검사한다고 원래 우리가 숙제가 30분에서 40분에 설정해 놨는데 두 개를 다 하다 보니까는 시간이 조금 오버되긴 했어. 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두 단원을 같이 하나 보니까. 네.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45쪽 원 해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45쪽 원. 자, 먼저 원의 방정식. 자, 원의 정의가 뭐예요? 원의 방정식을 배우는데 정의도 모르고 풀면 좀 웃기죠. 그렇지? 우리가 중심에서 C라는 중심 A, B에서 일정한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그 점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CP가 R이다 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x-a의 제곱 y-b의 제곱이 R이다. 근데 루트가 써있으면 귀찮으니까 제곱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지금의 원의 방정식 형태가 나왔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원과 네 직선 하나 둘 셋 네 개로 둘러싸인 직선의 넓이가 모두 2등분. 자, 원의 넓이를 반으로 자르는 직선은 어디를 치고 들어가요? 중심을 치고 들어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각형이 있어요. 뭐 마이너스 1포인트고 여기가 5포인트고 여기가 3포인트고 여기가 7포인트면 꼭지점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이 녀석은 어디를 치고 들어가야 돼요? 이것도 만약 가운데 이 사각형의 중심을 치고 들어가야 되겠죠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각형의 중심은 중점과 중점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5의 중점은 얼마예요? 2. 3과 7의 중점은 얼마예요? 5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과 사각형을 동시에 2등분하는 직선은 원의 중심과 사각형의 중심을 치고 들어가는 직선이 되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다른 게 아니라 일반형으로 써있는 원을 표준형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기본적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y제곱 플러스 6y는 빼기 6이라고 표현해 놓고 더하기 1 더하기 9로 마무리를 해서 x 마이너스 1제곱 y 플러스 3제곱 그래서 중심이 1,43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1,43과 2,5를 지나가는 직선을 구하십시오. 직선은 기울기 2-1분의 5 플러스 3 8 y는 8 가로 열고 x-1 빼기 3 8x 마이너스 11이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왜 갑자기 직선을 물어봤지? 쉽죠? 자, 두 번째 질문을 보면 원의 넓이가 두 직선에 의해서 4등분 됩니다. 두 직선 ABC의 곱을 구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이 하나가 있죠. 근데 이게 직선 두 개로 4등분 됐다는 얘기는 둘 다 어디를 치고 들어가?
중심을 치고 들어가는데 이 두 직선이 90도 관계를 이루고 있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한테는 170, 147번으로 확인해 볼게. 76번, 46번은 벌써 확인했으니까. 자, 여기 밑줄 쳐요. 원의 중심이라고 하는 건 점이죠? 점이 그리는 도형. 우린 이거를 자취라고 부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취 문제야. 자취 문제는 우리가 3스텝으로 풀기로 했어요. 자, 먼저 147번을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읽었을 때 이 문제는 자취 문제로 해석하는 게 좀 편한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너무 숨겨져 있어. 그럼 내가 구하려고 하는 원의 중심을 x, y라고 둡니다. 그러면 중심이 x, y에 있죠. 근데 두 점이 어디 위에 있대? 마이너스 2,5가 여기에 있고요. 0, 마이너스 여기에 있대. 그 얘기는 중심에서 점까지 길이랑 중심에서 점까지 길이가 당연히 같겠죠. 그게 무조건 참인식인 거죠.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루트는 어차피 양변 제곱했다고 생각을 할게요. 저는 x-x1의 제곱 y2-y1의 제곱이 x2-x1의 제곱 y2-y1의 제곱과 같다.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플러스 y제곱 빼기 10y 플러스 25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한쪽으로 예쁘게 정리하면 4x 마이너스 12y 플러스 29 요런 직선 하나가 등장을 하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가 28이니까 적절하게 약분도 되죠. 그래서 x 마이너스 3i 플러스 7은 0인데 데드라인을 잡아줬잖아. 이사분면에 있다고. 지금 우리가 x, y가 중심이죠. 그러니까 x, y로 표현되어 있는 요 직선이 한두 끝도 없이 막 늘어나는 게 아니라 x가 음수, y는 양수로 붙잡혀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얘를 그리면 돼요. 얘를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x절편이 얼마예요? x절편 마이너스 7이죠. 그럼 y절편은 얼마예요? y절편 3분의 7 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만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근데 여기가 구멍이긴 한데 길이를 구함에 있어서 이 구멍은 의미가 없죠. 스팟은 사이즈라는 개념이 없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저렇게 구해내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풀 수 있겠다. 괜찮아? 네. 너 이거 지우고 풀라 그러면 풀 수 있니? 왜 제스처는 전 안 풀 거예요 라는 표정이어서. 야, 자취 문제를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만 풀잖아. 내가 진짜 구하고 싶어하는 점을 xy로 두겠다. 문제 안에 무조건 참인식이 존재한다. 그 참인식이 xy로 표현되기만 하면 끝.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문제의 색깔을 내기 위해서 x랑 y의 데드라인을 잡아준 것 뿐이죠. 괜찮지? 네. 답지풀이 보면 이거 자취로 안 풀고 이상하게 풀었는데 아마 그런 생각이 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편하다
라고 생각해서 자취로 풀어드렸습니다. 새벽 감성으로 풀었어? 시험을 새벽에 봐야 돼. 어, 시험을 새벽에 봐야지 애들이 성적이 오를 것 같아. 자, 147번 체크해둬요. 알겠지? 자취로 푼다. 그리고 자취는 패턴화 시킨 거야. 오케이? 자취를 해석하는 순간 시간에서 꼬여요. 자취 문제가 딱 나오면 이건 그냥 패턴화 시켜가지고 그냥 밀고 나가야지, 이걸 해석하려고 상황을 돌리는 순간 시간을 엄청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요것만큼은 우리가 좀 패턴화 시켜서 풀어봅시다 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150번의 별표 치고요. 150번은 이제 빈도수 문제야.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쉽게. 150번. 자, 여기다 밑줄 쳐요. X축, Y축 동시 접선. 그럼 우리가 이거를 기본적으로 중심을 어떻게 표현하자? R, R로 표현하자가 기본 꼴입니다. 근데 요것 때문에 이제 거기서 조금 변주를 줘야 돼. 무조건 마이너스 1,2라는 점은 2, 4분면에 있는 점이죠. 그렇죠? 이 점을 지나면서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사이즈는 늘 두 개가 존재를 하죠. 근데 2, 4분면에 있겠죠, 얘도. 그래서 중심을 마이너스 R, R로 두는 게 포인트예요. 만약에 무조건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이면 4, 4분면에 있는 느낌이죠. 그땐 동시에 접하는 중심을 뭐로 잡아야 돼?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로 잡겠다.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네. 어쨌든 X축, Y축 동시에 접한다. 중심을 R, R. 근데 그게 1인지, 2인지, 3인지, 4인지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를 줘야 되겠다. 여기까지가 기본 스텝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원이 두 개 나오는 건 당연한 얘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다 끝났어. 그러면 요 느낌으로 방정식을 꾸밉니다. x 플러스 r제곱 더하기 y 빼기 r제곱은 r제곱. 괜찮아? 근데 얘가 마이너스 1,2를 지난다. 그래서 저 식에다가 숫자만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자리에 얼마 집어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1. y자리에 얼마 집어넣으면 돼? 2. 이것만 집어넣고 전개하면 돼. 그럼 r제곱 마이너스 2r 플러스 1 더하기 r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4 빼기 r제곱은 0 해서 하나를 지우면 r제곱 빼기 6r 플러스 5는 0 이라고 써있는데, 당연히 2차식이니까 r이 몇 개 나와? 2개 나오죠. 그래서 하나는 몇 r 잠깐만, 이게 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r이 얼마랑 얼마? 1이랑 5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는 마이너스 5,5겠죠. 그리고 당연히 하나는 마이너스 1,1이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비율값을 구해도 되고 직접 구해도 되고 그 다음에 좀 편하게 답이 나오겠죠. 괜찮아.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최종 결론값은 4루트 2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지? 네. 근데 이거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은데 잘 나와.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 익혀두면 편하게 한 문제 정도 맞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는 꼭 체크해보는 문제로 풀어봤고요. 자, 유형 2로 가볼게요. 원의 방정식 응용으로 가보겠습니다. 54번 가볼게. 자, 이제 이 응용이라는, 활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다 해석해 보세요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점 A가 마이너스 6,0에 있고요. 원 위에 있는 점 B에 대해서 선분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 상황을 좀 그려볼게. x제곱 빼기 6x 플러스 y제곱은 0 이렇게 써있죠. 그럼 여기서 99를 더해주겠죠.
그래서 x-3의 제곱 y제곱은 9라고 써있어. 중심이 몇 컴마 몇이에요? 3,0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이야. 이건 세팅이 돼 있어. 근데 어디에 써 있어요? 요 밖에 마이너스 6,0이라는 점 A가 고정되어 있죠. 그치?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지금 우리가 어떤 점을 찾는 거야? P라는 점을 찾는 거야. P라는 점이 A, B를 2대1로 내분한대. B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얘를 선분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에 있겠죠. 네. 여기 있다면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읽으면 난 이게 뭐로 보이냐? 점 P가 나타내는 도형, 우린 이거를 점 P의 뭐라고 불러요? 자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석은 다 했어. 자치야. 아, 이게 자치 문제구나 라고 하면 내가 진짜로 구하고 싶은 점 P를 XY라고 놓습니다. 그래요? 그럼 두 번째가 뭐예요? 문제 안에 무조건 참인식이 있는데 이 문제 안에 무조건 참인식 잡을 때 팁을 줬죠. 내가 구하고 싶은 점은 P예요. 근데 또 모르는 점 하나가 더 있어. 그럼 얘를 뭐라고 두라고? A, B라고 두라고. 그러면 요 녀석이 무조건 참인식으로 둔갑한다. 그래서 A제곱, 그 바꾼 걸로 바꿨지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이 위에 A, B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A-3의 전체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9라고 하는 게 무조건 참인식. 그럼 이제 이 녀석을 바꿔치기 해야 되겠죠. 근데 X랑 A의 관계성은 여기 있죠. 2대1로. 그래서 A라는 점 마이너스 6,0과 B라는 점 A, B를 2대1로 내분하면 3분의 2A-6이고 3분의 2B인데 얘가 X고 얘가 Y가 되는 거지. 그래서 2A가 3X 플러스 6이 2B는 3i라고 놓고 A는 2분의 3 가로 열고 x 플러스 2 B는 2분의 3 y로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집어넣으면 2분의 3 x 플러스 2 빼기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2분의 3 y 제곱은 9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2분의 3으로 묶어낼게. 얘는 2분의 3으로 묶어내는 게 쉽죠. 4분의 부로 빠져나가고 y제곱이 될 거니까. 여기도 2분의 3으로 묶어낼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2분의 6이라고 읽고 2분의 3으로 묶어내면 x 플러스 2 빼기 3인가? 잠깐만. 2분의 3 2분의 3 2 이렇게 써서 4분의 9 x의 제곱 4분의 9 y의 제곱은 9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쓸 수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점 P가 어떻게 움직여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를 움직인다. 그래서 저 녀석의 방정식을 구하십시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가 된다 라고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는 무조건 나와요. 근데 평면에서 나올지 직선에서 나올지 원에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푸는 방법은 매번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잘 익혀둬서 풀면 되겠다. 55번도 자취문제예요. 삼각형 ABP의 무게중심의 자치를 구하십시오 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것도 자취문제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숙제로 해봐야. 56번 가볼게. 자, 딱 보는 순간 우리가 뭐라고 딱 머릿속에서 나와야 돼? 중선정리다 라고 생각하는 게 딱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A라는 점이 마이너스 1,0에 찍혀 있고요. B라는 점이 1,0에 찍혀 있어.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움직인대. 점 P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은 2배가 되는 AM의 제곱 더하기 PM의 제곱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길이도 고정되어 있죠. 얼마라고? 1이라고. 그럼 이 값이 무조건 1이겠죠. 그러면 이 가로 열고 1제곱 더하기 PM의 제곱이 10이라는 녀석으로 픽스가 되어 있죠. 그러면은 PM의 제곱이 4가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PM의 제곱이 4니까 PM이 2가 되는 포인트에다 붙잡혀 있는 원이다라고 생각할 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M을 기준으로 P가 2에 설정되어 있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이게 원의 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점 P는 저 녀석이야. 요게 원이니까.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점 P가 요렇게 써 있어요. 됐지? 자, 그리고 그 점을 AB라고 하지. 그러면 이 녀석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근데 A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4의 제곱의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구조적으로 이 녀석도 원이라고 보입니까? 보여요? 네. 그럼 이 녀석은 지금 얘는 0,0을 기점으로 반지름이 2인 요게 다 P인 거야. 이 녀석이 P인 거야. 얘가 P가 아니라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에 P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은 구조적으로 보면 3,-4라고 하는 점과 A, B라고 하는 점 사이의 거리를 제곱한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0,0이고 P라는 점이 어딘가에 있고 3,-4는 여기쯤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P가 여기하고 있을 때, 여기에 위치하고 있었을 때 길이의 제곱이 가장 길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네, 그래요. 만약에 최소값을 물어봤으면 여기 있는 점을 체크하면 되겠죠. 지금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여기 있는 점을 답해주면 되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중심에서부터의 길이가 얼마예요? 루트 3, 3은 9, 4, 4, 16이니까 5. 여기까지의 길이가 5죠. 거기에 반지름을 더해줬으니까 여기까지의 길이는 7이 되겠다. 그럼 답은 제곱을 구한 거니 이 녀석의 제곱을 구한 거죠. 그래서 49라고 답하면 되겠습니다.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요. 좋아요. 네. 딱 봤을 때 여기서부터 막 계산으로 들어가지 마. 이거 딱 보면 중선 개념이죠. 그래서 중선 한번 쓰면 요시까지는 어렵지 않게 구해집니다. 이게 그냥 원이야. 이게 원의 정의죠. M이라는 고정점에서부터
어떤 미지의 p까지의 제곱이 4가라는 게 그냥 원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쓰고, 근데 요게 헷갈리면 안 돼요. 요게 p인 거야. 얘가 p가 아니라. 그치? 이렇게 있는 어떤 p랑 3, 마사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 가장 크려면 요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받아들임에 있어서 불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58번으로 체크해 볼게요. 58번. 네. A가 여기 있어요. 엄청 멀리 있죠. B가 여기 있어요. 얘로 생각하는 거야. 얘가 C라는 원이야. 반지름이 1인. 이 문제를 읽어봐. 이 정도 사이즈의 원이야.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 문제가. 선분 AB를 얘가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대. 그럼 어디에 있겠어? 여기쯤 이렇게 있겠지. 여기쯤 있어도 되고 여기쯤 있어도 되겠죠. 네. 여기쯤 있어도 되겠죠. 여기쯤 있어도 되고 여기쯤 있어도 되겠죠. 이렇게 위치하고 있겠죠. 네, 이게 문제를 읽은 거야. 이렇게 문제를 읽는 게 아니라.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인데 그걸 그렇게 그리고 있으면 문제를 읽는 거야, 안 읽는 거야? 야, 볼게요. 자, 지금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정확하게 위치값이 정확히 되어 있죠. 요렇게 선분 A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겠지. 선분 B가 10,4일 건데 원이야, 원. 반지름이 얼마인 원? 반지름이 1인 원이지. 근데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10,4니까 엄청 긴 선분이야. 반지름이 1인 원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래요? 근데 그 원이 이 선분과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대. 그럼 요거까지는 오케이죠. 얘가 이렇게 흘러가듯이 만나도 되잖아. 근데 얘가 선생님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돼요. 이렇게 있으면 돼요? 돼요. 이렇게까지 있으면 돼요? 돼요. 즉 이 노란색 반지름 1인 원이 이 라인을 따라 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얘가 요렇게 돌겠죠. 요 엔딩점에서 체크를 하는 거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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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나오겠죠. 이게 됩니까? 미적 감각이 없으면 얘가 요렇게 딱 흘러가듯이 돌아가는 거지. 내가 다시 여기서도 이런 느낌으로 빠져나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둘레를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노란색 둘레를. 자, 그럼 이 노란색 둘레를 구하기 위해서 약간의 정형을 하면 얘는 스트레이트로 직선으로 빠져나가지. 여기까지는. 그래요? 그러면 요 길이랑 요 길이는 선분 AB의 길이랑 똑같죠.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면 이렇게 두 부분은 채웠어. 이제 이 라운딩 되는 부분만 채워야 되겠죠. 이 라운딩 되는 부분을 보면 요 길이가 2겠지. 반지름이 1이니까. 요 길이도 2겠지. 요 길이도 2겠지. 얘가 여기를 요렇게 돌아 나온 거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요렇게 돌아 나온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그 반지름이 2인 원의 절반 둘레죠. 근데 이쪽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겠죠. 즉 반지름이 2인 원의 둘레가 하나 있는 거죠.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2인 원이니까 지름이 4죠. 그러니까 4파이지. 그래서 이 분홍색 부분은 4파이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두 개가 되는 AB의 길이다.
지름이 2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가 지름이 2잖아. 지름을 2. 네. 네, 손을 왜 번쩍 들었죠? 네, 그래요. 너도 그 질문이었니? 아니었니? 아, 부끄럽다 진짜. 네. 중심이 점 C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요 동전만한 원이, 요 노란색 원이 선분 AB와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대. 그러니까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을 수 있잖아 다. 그러니까 요걸 채운 거잖아. 그러니까 이 채운 이 도형의 둘레를 구하라는 거잖아. 국어학원 어디 댕겨? 어디로 옮겨갈 거야 이제 또? 아, 물리학 석사 출신의 현 국어 선생님. 야, 지금 수학도 지금 간당간당한데 무슨 국어고 영어야? 야, 주위를 봐봐. 불법이야. 넌 아직 교수가 안 되잖아. 교수를 할 수 없잖아. 네가 총선할 수 있지. 근데 네가 누군가를 지도할 수는 없잖아. 학원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대학교 2학년 이후까지, 그때부터는 돼요. 뭔 얘기인지 알겠지? 네.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지도할 수 없어. 자, 이런 것도 못 풀면서 무슨 지도를 하겠다고? 어? 정신 차려. 공부해. 할 거 안 할 거야? 해. 자, 60번 하나 가볍게 풀고 넘어가 보자. 이 말장난에 속으면 안 돼. 이 말장난을 다 수치화 시켜서 도형으로 빼낼 수 있어야 돼. 똑똑한 중학교 2학년은 풀 수 있겠다. 네. 믿어. 네가 해석을 잘못한 걸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다르게 읽어 보십시오. 어딘가로 출발을 시켰대. 네. 근데 A가 B의 몇 배로 갔대? 세 배로 갔대. 음, 세 배로 갔대. 음. 야, 이거 되게 유명한 원이야. 이거 왠지 스리가 이 원의 이름을 막 인터넷 찾았던 기억도 나는데 나는. 네. 이거 엄청 유명한 원이야. 얘들아, 거리는 뭐에 비례해요? 동일 시간대 속력에 비례하겠죠. 근데 속력이 몇 배래? 3배. 3대 1로 내분되는 점. 3대 1점이야. 3대 1점. 3대 1점. 문제를 보면 이게 말에 속지 마. A라는 포인트가 있고요. B라는 포인트가 최초 얼마나 떨어졌어? 8만큼 떨어져 있어. 근데 얘가 3대 1이래. 3대 1이래.
3대 1이고요. 3대 1인 거야. 내가 이거 이렇게 해석을 하되 3대 1로 풀라 그랬어? 그냥 내분점 3대 1, 외분점 3대 1 두 개 잡고 지름이다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그래서 한 가지 팁은 B가 중심이 아니다라는 생각만 하라고. 기억납니까? 넌 왜 안 들었니? 그래서 A라는 점을 0,0이라고 설정하고 B라는 점을 8,0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3대1 내분점, 3대1 외분점 이 각각의 두 점이 지름의 양끝, 이 지름의 양끝을 구한 다음에 원으로 계산하십시오.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나면 공부를 안 한 거고. 나요? 나면 이젠 이 문제가 3대1 점이구나. 이게 특정한 원의 이름도 붙여져 있는 원이구나. 아폴로니우스? 네. 아폴로니우스라는 원 이름도 붙어 있는 아주 고유명사적인 들었네. 앞으로 들었던 거네 이제. 시험 전에 들었으니까 다행이네. 네. 그래서 이걸 바르게 풀 땐 바르게 풀어도 되지만 내분점, 외분점, 지름의 양끝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간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원이 나오면 내분점,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이라고 설정하고 원으로 다시 만드세요 라고 지도를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풉시다. 그럼 글밥에 속으면 안 돼. 이건 글이 엄청 길어서 뭔가 막 해석해야 될 것 같지만 이건 그냥 3대1로 내분, 외분 그 원이다라는 것만 캐치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웅웅거려. 알겠죠? 이거 글 많으면 여러분들 막 읽다가 꼬이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생각을 해볼게요. 생각을 해보자. 지금 A라는 점이 0,0이고 B라는 점이 8,0이야. 원이 이렇게 생기겠지. 근데 선분 A, B는 고정점이죠. 당연히 여기쯤 있겠지. 그러니까 요 P라는 점과 Q라는 점을 구하면 이게 지름이라고 했죠. 지름의 절반을 반지름으로 생각하면 되잖아.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원하는 요소만 챙겨오는 거지. 원하는 요소만. 내분점 얼마야? 구할 수 있지. 외분점 얼마야? 구할 수 있죠. 그럼 이게 지름이지. 그거의 절반이 반지름이지. 그 반지름만큼 높이로 설정하면 되겠네. 어렵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봐. 똑같은 문제를 맞히는데 이걸 하나하나 꾸역꾸역 다 풀어서 10분에 맞히는 애랑 필요한 정보만 딱딱 따와가지고 1분에 맞히는 애랑 차이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그치? 근데 우리가 지금 내신 대비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 그쵸? 수학적인 성취도를 끌어올리려고 공부하는 거야? 아닙니다. 한 문제를 맞히고 틀리고에 내신 문제를 맞히려고 들어가는 거잖아. 그 유형 자체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외우다시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만 따오겠다. 지금 내 수업이 이 문제를 수업할 때 내가 이거를 스탠다드하게 풀어줬어? 아니죠. 이거 아폴로니우스 원이지? 그럼 내분점, 외분점 각각 지름의 양끝으로 설정하자. 이 자체가 빠르게 좀 풀어보자라는 취지에서 알려주는 거잖아. 그렇게 가보자고. 그러면 원하는 건 A, B는 고정점이니까 높이가 가장 위에 있을 때, 즉 반지름의 길이만큼 위로 올렸을 때 라고 상황을 이해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를 하나씩 해석하듯이 풀면 한 5분 걸려요. 근데 이거 딱 유형을 파악했잖아 우린. 1분 안쪽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누구나 다. 틀리면 화낼 거니까. 알겠죠? 네. 62번 가볼게요. 자, 원가 직선이죠. x제곱 마이너스 6x y제곱 빼기 4y는 마이너스 4라고 쓰고 플러스 9 플러스 4 x 마이너스 3의 제곱
y-2의 제곱은 9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가 그냥 어떤 원이야? 중심이 몇 컴마 몇? 반지름이 얼마? 이렇게 그리면 돼요. x축, y축 그릴 필요 없어. 근데 어떤 직선이 잘라 들어가서 생긴 현의 길이가 4래. 상황은 딱 이 그림이면 이 그림은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푸는 거야. 어차피 반지름은 고정됐으니까 3이라고. 그럼 AB의 길이가 4란 얘기는 요 길이가 2란 얘기겠죠. 그럼 피타고라스로 요 길이가 설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심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5야. 그럼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루트 5라고만 쓰면 되겠죠. 2x-y 플러스 k는 0이라고 하는 직선과 중심 3,2 사이의 거리는 루트 2는 4 플러스 1면 절대값 6 빼기 2 플러스 k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가 절대값 k 플러스 4라고 부를 수 있겠지. 그래서 k는 얼마? 1. k는 얼마? 마이너스 9.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왜 두 가지야? 여기에도 있을 수 있고 여기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두 가지 포인트가 생기는 건 이라고 답을 쓰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이 문제입니다. 알겠지? 좀 빠르게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원에서 직선이 잘라 들어가서 현의 길이 푸는 건 다 배우 이거야. 오케이? 64번 체크해 볼게요. 한번 풀어볼게요. 64번. 하연아, 너 쟤는 풀었니? 원까지? 그건 아니야. 이게 원이죠. 원에 이렇게 있을 때 중심이 몇 컴마 몇이에요? 그거만 알려줘요. 3,1이야? 반지름 얼마? 2야? 네, 좋습니다. 원이 어디 점 P가 마이너스 1,3에 있으면 얘가 동일선상에 있겠죠? 그쵸? 근데 이 길이가 90도로 만나겠지? 반지름은 이겠죠? 그러면 요렇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얼마예요? 2x 446 플러스 2는 4 루트 20이니까 2루트 5 괜찮죠? 네, 그래요. 근데 어차피 이게 대칭적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 넓이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까지 괜찮아요? 근데 여기가 2가 됐고 여기가 2루트 5가 됐으면 여기는 얼마예요? 피타고라스에서 구할 수 있겠죠? 얼마? 4, 4, 4, 46, 2는 4 맞죠? 4 좋아요. 자 그러면 이 보라색이랑 이 노란색이 어떤 삼각형들이야? 관계성이 뭐예요? 닮음이다. 괜찮아? 그러면은 길이비랑 넓이비랑 따지면 되겠지. 근데 이 보라색의 빗변이 얼마예요? 2죠. 이 노란색의 빗변이 얼마예요? 4죠. 그럼 길이비가 얼마야? 1대 2겠지. 그 넓이는 1대 4로 잘라가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괜찮아요? 닮음이니까. 전체 넓이를 이만큼 나눠가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곱하기 2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빠져나올 수 있겠다. 괜찮아? 네. 네, 어차피 이 삼각형은 중3 때 많이 봤던 삼각형이니까 그 다음은 다 알아들을 거라 믿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간간히 나와요. 저거는 간간히 나오니까 꼭 자기 걸로 만들어두면 좋을 것 같고요. 66번 가볼게.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원의 첫 번째 원이 두 번째 원의 둘레를 이등분한다. 자, 둘레를 이등분하면 어디를 치고 들어가야지 이등분이 돼요? 지름의 양끝을 치고 가야지 이등분이 되는 거죠. 자, 하얀색 원이 있어요. 여기가 지름의 양끝이야. 근데 노란색 원이 둘레를 이등분한대. 이렇게 잘라 들어가야지 둘레가 이등분 됐다라고 부르죠. 그래서 원의 둘레를 이등분한다는 얘기는 지름의 양끝을 치고 들어간다 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이 두 번째 원의 둘레를 이등분한다. 첫 번째 원, 우리가 첫 번째 원을 해석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3 플러스 9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 7 뭐 이런 식으로 써있겠죠.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3,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7인 1 있습니다. 이 녀석의 둘레, 그러니까 지름의 양끝을 지나간다. 저것도 해석을 x제곱 플러스 4ax 더하기 y제곱 빼기 2ay는 3 뭐 이렇게 반지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둘레가 어디야? 원이 원의 둘레를 이등분할 때 상수 a 값을 구하겠습니다. 교점이 지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이 하얀색과 노란색 이렇게 잘라갔으니까 지금 요점과 요점으로 잘라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석해요? 두 원을 이렇게 두 원을 뺐다. 두 원을 뺀 게 하얀색 원과 노란색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빼가지고 그 뺀 직선 안에 3,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러면은 계산을 표준형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일반형으로 푸는 거였구나. 그래서 두 개를 빼면 4a 플러스 6 x 마이너스 2a 빼기 2 y 빼기 6은 0. 이 녀석이 3, 마이너스 1이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하나밖에 안 준 것 같아요. a라고 하는 변수 하나밖에 안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를 또 기억해내야 되겠죠. 뭐냐면 두 원이 있는데 둘레를 이등분한다. 그러면 두 개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구하라는 문제구나. 이런 식으로 유형을 하나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겠네.
68번 하나 접근해 볼게요. 풀어보세요. 73번으로 넘어가서 하나 접근해 볼게요. 73번 풀어봐. 풀고 내가 또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 73번. 네. 해봐. 음. 자, 여기서 QR은 원의 입장에서는 현이죠. 맞습니까? PS도 이 원의 입장에서는 현이야. 근데 현의 길이가 똑같대. 그 얘기는 중3 때 배웠어요. 중심에서부터의 거리가 어때요? 같다. 이거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문제에서 중심을 1, 4분면에 있는 중심을 몇 컴마 몇으로 두래? 여기를 A, B라고 두래. 그럼 이 길이가 얼마라고 설정을 해야 되는 거야? A라고 설정을 해야 되겠죠. 요 길이가 A가 되니까 요 길이도 A 뭔 소리야. 이렇게 설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시킨 대로 좀 풀어보자. 얘를 인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죠. 직선을 기울기가 2인 직선이 되겠죠. 기울기가 2인 직선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잡아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요 얘기로 인해서 P라는 점이 A, 0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요 직선은 기울기가 2이면서 A, 0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y는 2 가로 열고 x-a 그래서 y는 2x-2a 그래서 2x-y 빼기 2a는 0이라고 하는 직선과 a, b 사이의 거리가 얼마다? a다 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a구나. 루트 2는 4, 1, 1은 1, 5분의 절대값 2a 마이너스 b 빼기 2a 그래서 루트 5a는 절대값 마이너스 b다. 근데 문제에서 1, 4분면이니까 당연히 양수 설정값이 되어야 되겠지. 여기서 b라고 써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까지 괜찮아요? 첫 번째 힌트는 썼어. 그럼 이제 두 번째 힌트는 요걸 써야 되겠죠. 힘들어. 자,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길이가 b죠. 이 길이가 6이니까 그 절반은 얼마예요? 3이죠. 그래서 요렇게 삼각형 하나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9 그럼 얘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5a제곱은 a제곱 플러스 9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a제곱이 4분의 9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a 값은 뿔마 2분의 3인데 1, 4분면이라고 표현을 해줬으니까 네. 질문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야? 그래요. 네. 그래서 4분의 9 더하기 b제곱은 5a제곱이죠. 4분의 45라고 생각해서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네, 약분해서 답을 쓸 수도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얼마냐? 계산하면 4분의 2분의 27 괜찮죠? 네.
상황에서 첫 번째 이렇게 중간중간 빠지면 안 돼. 읽다 보면 점 P가 A, 0을 놓치는 순간 조금 미지수로 빠집니다. 요거까지 체크를 해두면 길이가 같다 힌트, 그리고 6이다 두 가지 힌트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체크해 두세요.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저 수업 시간에 푸는 문제들은 다 나올 법하니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79번 별표 치고요. 79번, 80번 뭐 지금 풀진 않을 거야. 시간 때문에 숙제로 넘기긴 하겠지만 중요해서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79번하고 80번도 이 그림이 클래식한 그림이에요.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숙제할 때 80번도 꼭 그림을 보면서 풀어야 돼요. 이렇게. 마지막 유형 가볼게. 접선. 자, 일반적으로 원에서 접선 문제는 해석을 딱 못하겠다. 그러면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다. 그 생각만으로도 풀어도 정답률이 꽤 높아집니다. 81번. 5,0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과 Y축으로 둘러싸이는 부분을 구하겠습니다. 얘가 요렇게 그려지는 원이겠죠. 그리고 A라는 점이 몇 컴마 몇에 있어요? A라는 점이 5,0에 있습니다. 얘가 요렇게 그려져 있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접선인데 특별한 걸 모르면 접선과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다로 풉니다. 그러면 기울기만 모르죠. 접선이 기울기랑 지나는 점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y는 m x-5 그러면은 mx-y 빼기 5m 0이라고 하는 접선과 중심 0,0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3과 같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트 m제곱 플러스 1의 절대값 마이너스 5m 3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절대값 마이너스 5m 루트랑 절대값을 지우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제곱. 그래서 9m제곱 플러스 9는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래서 16m 제곱은 9라고 쓰면 되겠어. 그래서 m제곱이 16분의 9면 m은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4분의 3의 기울기랑 플러스 4분의 3의 기울기랑 마이너스 4분의 3의 기울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칭적인 걸 구하니까 y는 4분의 3 가로 열고 x-5에서의 y절편만 찾으면 될 것 같아요. y절편을 찾으면 y절편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4분의 15니까 요 포인트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당연히 이 길이는 뭐라고 알려주고 있으니까 4분의 15가 두 개 있는 거죠. 그리고 높이로 풀면 되겠다 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의 75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 특별하게 접선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직선을 임의로 설정해 놓고 중심에서의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다 라고 하면 웬만한 건 다 풀립니다. 이렇게 하나 접근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83번 네, 풀어볼게요. 네, 요거 마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 그리고 별표는 84번에 칩니다. 84번에서 우리가 이거는 내가 다음 시간 숙제 검사할 때 더 얘기해 볼게요. 지금 괜히 급한데 했다가는 놓칠 것 같아서 83번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x제곱 y제곱은 5다면 이런 원이죠. 근데 반지름이 루트 5예요. 반지름이 루트 5니까 0,5는 좀 더 위에 있겠지. 그래요? 이 녀석이 얘한테 접선을 그었는데 기울기가 음수인 건 얘죠. 그래서 그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 커트 얘인 거야. 근데 이제 스텝을 넘겨왔어. 다음 페이지로 갔어. 이제 x축, y축, l가 동시에 접하는 중심 1사분면에 있는 원은 얘랑 두 개 있는 걸로 보여요? 이렇게 두 개 있는 거 보입니까? 중심이 1사분면에 있고 x축, y축, 직선 L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니까 상황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그래요? 그러면은 동시에 x축, y축 동시에 접한다. 우리 중심 어떻게 잡기로 했어? r, r이죠. 그러니까 1사분면에 있다고 못을 박아줬죠. 그러니까 중심이 r, r이니까 이 녀석은 x-r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은 r의 제곱인 거야. 접했대. 직선 L이 노란색 원에 접했대 라고 읽어도 돼요. 중심에서부터의 거리가 반지름 r과 똑같다. 그 여기서는 상황은 이해했으니까 첫 번째 스텝으로 L을 구해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L과 r, r 사이의 거리가 r이다. 이렇게 두 개만 풀면 돼요. 그래요? 네. 그럼 L부터 구해올까? L 어떻게 구해요? L은 이제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라고 하는 원과 0,5를 지나는 기울기가 m인 직선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y는 mx 플러스 5랑 0,0 사이에 거리가 루트 5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변 제곱하면 기울기가 음수인 녀석이라고 설정을 해줬어요. 기울기를 이렇게 잡아야 되겠지? 그러면은 직선 L이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왔어. 직선 L을 픽스했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고 얘랑 중심 r, r 사이의 거리가 r이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양변 제곱하면 얼마야? 이렇게 해서 r 두 개 나올 수밖에 없죠. 큰 거면 얘고 작은 거면 얘고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에 합을 구하십시오. 그냥 4분의 30, 2분의 15 라고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들 상황이 이해가 돼야 돼. 상황이 이해가 돼야지 1번 스텝과 2번 스텝으로 접근해서 풀어야 되겠다 라는 스토리가 잡힐 거니까. 알겠죠? 네. 그래서 잘 나오고 접선 문제는 기본적으로 잘 나와. 하나나 두 개는 무조건 접선으로 나올 거야. 근데 지금 우리 교재에서 접선 문제가 딸랑 몇 문제야? 네 문제로 카테고리화 시켜놨지. 이 네 개는 외우고 들어가다시피 해야 돼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 정도는 체크해 봤습니다. 네. 두 개까지는 풀어봤죠? 81번하고 83번 풀었지? 네. 두 개 잘 풀어 와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